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권 V 진행의 이재입니다. 드디어 이데리 TV에서 채권 전문 방송이 오늘 출격을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네. 싶고요. 우선 감사합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형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께서는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채권 전문가들, 내로하는 채권 전문가들이 대부분 아실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1세대로서 정말 채권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셨던 분인데 특별히 오늘 첫 방송에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영호입니다. 채권 한 30년 했는데 30여년. 그 이데일리 TV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든다고 해서 제가 자원해서 나왔고요. 네. 그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채권은 의외로 어렵지 않은데도 뭐 공부가 덜 돼서 실수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채권 V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정보, 정말 필요하고 틀리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투자자들께 이제 전해드린다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발전하고 투자자분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더 든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채권 방송이 없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정보는 좀 많은데 옥석 가리기가 덜 되고 해서 저희 이데일리 TV가 정말 야심차게 마음 먹고 채권 전문 방송을 좀 선보이겠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많이 좀 알리고 싶다. 제대로 된 정보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흔쾌히 마음을 다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의미가 좀 크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럼요. 예. 여러 정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올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네. 잘못 알고 투자했다가 이제 손해 나면 어떡하나 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 채권 V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작년에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엄청 늘었다고 한 거 봐서 정말 그 투자자분들도 저희 채권 V를 또 많이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채권 V 대표님 입에 좀 착착 붙지 않습니까? 네, 예, 채권 V.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희 그 보도국 이데일리 TV 보도국의 김정민 국장님이 그 프로그램 명 붙이시는 데는 굉장히 일인자 DJ시네요. 아이디어인데 저희 채권 방송 이제 출격한다고 하니까 그 태권 V가 연상된다면서 채권 V로 또 지어주셨고 일부는 좀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채권 V는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명도 이렇게 채권 V로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 대표님께서는 채권 시장 30년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좀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채권 투자 그리고 채권 공부에 있어서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이거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채권이 일반 투자자한테 참 낯선 거거든요. 맞습니다. 듀레이션이 뭔지, 컨벡시티 뭔지 전혀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건 친숙한데 네. 또는 삼성전자 주식은 친숙해서 주식은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회사채 만기라든지 네. 표면금리 벌써 다 용어가 낯서시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워. 이 채권 자체가 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채권은 정기예금하고 똑같다. 정기예금을 모르는 분이 없죠. 없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정기예금하고 뭐가 틀린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정말 찾기 몇 개 찾을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채권을 이렇게 이쪽 저쪽 온갖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네. 딱 정기예금하고 틀린 게 뭔지만 찾으시면 금방 채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금은 은행 가서 많이 해보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데 채권도 크게 다르진 않고 정기예금이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네, 그 안에서 그냥 차별화된 포인트만 그거만 찾으시면 찾으면 된다. 아주 빨리 고속도로처럼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게 고속도로 네. 직진의 힘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투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권 V의 그 노랫말처럼 그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태권 V처럼 그 채권 V로 아주 친숙하게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V 주목할 채권 뉴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일 3개씩 픽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채권 규모가 2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연간 단위로 역대 최대치였던 그 2007년에 6조 7,634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유동성이 넘칠 때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몰렸던 개미들이 이제는 채권 시장으로 대거 발을 돌린 건데요. 그야말로 채권 개미 대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건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이자 수익을 노리는 거겠죠. 자, 전문가들은 올해도 채권 매수 열풍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부의 첫 번째 주목할 채권 뉴스는 이걸로 좀 꼽아봤습니다. 대표님, 이제 채권은 이미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채권이 정말 30년 만에 작년 같은 일은 처음이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뭐 이렇게 부으면 처음이고 네. 그 이 채권을 이렇게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게 된 데는 첫째 채권 발행량이 괜찮다. 채권 네. 시장이 2,500조입니다. 주식 시세 2,500 조? 주식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아, 그런데요. 그렇게 채권 시장이 규모가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채권을 발행한 게 2,500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유통이라고 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2007년만 해도 장내 거래는 거의 없었고 장내라는 건 HTS, MTS로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 이제 리테일 채권에서 증권사에서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장내 온라인. 거래가 온라인 장내 거래가 MTS로 1,000원 단위로 채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이제 채권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국고 19-6이라는 채권인데 네. 하루에 50억씩 거래됩니다. 아, 국고채는 이렇게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고채는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거지 개인이 살 수 있는 채권이 아닌데 장내 거래량 1위가 바로 국고 19-6이라는 국고채입니다. 오, 이렇게 뭔가 숫자도 붙는 네, 19-6. 19-6이라는 채권 뭐 아주 좋은 채권인데요. 예. 하여튼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이 다 마련돼 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가 꽤 올랐거든요. 네. 아주 매력적인 금리, 정기예금 대비해서 정기예금보다 훨씬 매력적인 금리로 채권 수익률 고금리 금리가 시대. 올랐으니까 이렇게 채권 투자가 이제 뭐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주식 시장보다 그 규모가 큰 크죠. 채권 예. 시장. 그동안은 좀 어렵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큰 손들만 들어가는 시장인 줄 알았는데 네. 제대로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 그럼요. 1,000원 네. 단위로 1,000원으로 1,000원 채권을 살 수 단위로. 있습니다. 1,000원. 예, 네. 그런 정도로 누구나 활발하게 관심만 있으면 네. 진입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채나 뭐 회사채 뭐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그리고 그 열기는 올해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도 채권 V 방송이 만들어졌고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 자산인 거죠. 비교적이 예. 아니라 상당히 안 상당히. 물론 본인이 선택하기 따라 다른데 상당히, 네. 뭐 정기예금은 정말 스탠다드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채권은 삼성전자 회사채부터 시작해서 뭐 국채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부동산 채권까지 다양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안전한 채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안전성을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네. 0 아니면 1이에요. 부도 나나 안 나나. 아. 부도만 안 나면 정기예금이니까. 예. 그렇게 뭐 너무 안전할 필요는 없어요. 부도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부도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대표님 의견은 상당히 안전한 투자 수단, 그럼요. 채권의 매력이다. 주식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기예금하고 너무나 가까운 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자와의 대상이 완전 다른 영역일 수도 전혀 있습니다. 다른 영역.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수 있는. 뭐 저는 뭐 효과가, 하여튼 네. 저는 주식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이 있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그 매력을 앞으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가 급증하면서 그 저금리 시대 액면금리가 낮게 발행된 저쿠폰 국채가 인기입니다. 이 투자자들에게는 국채는 통상 이자 수익과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쿠폰 채권은 작년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그 저쿠폰 채권을 사들여서 만기까지 보유한 뒤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절세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국채를 담아서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전 판매 시 이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의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채권 부위 주목할 채권 뉴스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국채가 비과세, 절세 효과, 이중 효과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많이 매수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 정말 현명한 투자자이고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네. 국고 19-6이 아주 대표적인 그 저쿠폰 국채인데 이거는 그 뭐 채권을 써놔야겠네요. 간단하게 예, 아주 네. 이제 메모해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이 채권은 이제 표면 금리가 1.125%인데요. 네. 1.125%. 이제 우리나라 채권은 이자하고 할인액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냅니다. 네. 그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채권이 지금 예를 들어 3.7%에 거래되고 있어요. 3.7%인데 소득은 3.7%인데 세금은 1.1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니까 예. 한 2.5%가 그냥 비과세인 거죠. 그렇네요. 2.5% 비과세. 우리나라에 비과세 상품이 있나 따져보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네. 자동 비과세 된 거고 이것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그래요. 이유는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성장률이 낮고 물가도 낮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죠. 그래서 아주 저금리일 때 발행한 채권인데 그러니까 저금리일 때 20년짜리 채권인데 1.125%예요. 그때 네, 당시 금리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표면금리 1.125로 발행했는데 지금 갑자기 금리 올라가지고요. 작년 이렇게 올라갔죠. 하반기부터 금리 예. 올라가지고 그걸 3.7%. 예를 들어 채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네. 만 원짜리가 7천 원 해요. 그렇구나. 국채인데. 네. 그래서 그 3천 원이 비과세인 거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예, 매매 차익 비과세죠. 비과세. 예, 예. 국채의 그래서 매력이다. 예. 이게 바로 저쿠폰 국채, 장기 국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채권의 매력 플러스 그런 부분에서 비과세 네, 효과까지. 비과세 효과까지 예, 있으니까 3천 원 아예 세금이 없는 소득이니까. 그래서 절세 효과라고 하는. 예, 그리고 만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국채는 중간에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팔 이제 예. 돈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고. 예. 지금 이제 뭐 채권이 대세라고 하는 거는 네. 한 1년 사이에 갑자기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채권 수익이 영원히 계속 급등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기채는 또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매매 차익이 또 크게 생겨요. 네. 그래서 뭐 한 10년에 한 번씩은 이 장기채를 살만한데 특히 이번처럼 이제 저쿠폰채가 생겼을 때 이게 가격이 7천 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예. 뭐 매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관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그럼요. 이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어쨌든 최근 그 채권 관련해서 뉴스 검색 굉장히 많이 하면 그 저쿠폰 항상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너무나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제가 봐도 네. 아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 정말 수준이 높구나. 네, 그러니까 저쿠폰 국채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네네. 예, 이런 의미로 올해 전략을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부위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큰 손들 상반기 투자 1순위는 장기 채권이라고 이렇게 꼽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자,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로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뛰면서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채 인기가 높았는데요. 근데 올해는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장기채를 선점해서 미래 차익을 매매 차익을 누리자라는 투자 전략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장기채를 봐야 되나요? 단기채를 봐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뭐 이는 장기채가 좋다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단기채 여전히 괜찮다고 하고 약간 혼란스러워서 이걸 좀 픽해봤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요? 네, 이건 이제 역시 현명한 투자자로 생각되는데요. 네.
단기채가 좋으냐, 장기채가 좋으냐는 향후의 금리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요. 예.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면 단기채를 여전히 하는 게 맞고, 아, 계속적으로 금리가 계속 또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예상이 올라갈 되네요. 거다. 네. 그런 전망을 하는 분은 여기 단기채가 좋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투자자들은 장기채, 큰 손들 장기채를 이제 더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네. 그 장기채를 매입한다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그 동의를 하고 뭐 그쪽에 더 그 이 큰 손들이 지금 제대로 가는 큰 손들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채권 수익률이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그 2007년 이때 고점을 네. 지금 이미 경신하고 있거든요. 넘어섰죠. 그래서 네. 이 금리라는 게 항상 올라가지만 않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 금리에 영향 미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물가예요. 물가는 올 7월부터는 좀 떨어질 네.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 지금은 좀 장기채를 사두시면 좋은데 이제 장기채를 사면 어떤 장점이 있냐? 국고 16 이제 19-6의 듀레이션이라는 게 14예요. 예. 14. 그러면 금리가 1% 떨어지면 예. 채권 가격이 14%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좀 아시고 네. 장기채를 사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를 주린이 좀- 공부방을 좀 그렇죠. 듀레이션은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듀레이션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년짜리를 사면 네. 1년짜리 사는데 금리 1% 이제 떨어졌다면 1% 자본 차익이 생겼는데 바로 이 국고 19-6을 샀으면 듀레이션이 14하기 때문에 네. 1% 떨어지면 14% 올라가요. 올라가네. 그래서 장기 채권이 아. 지금 매력이 있다고 큰 손들이 매입하는 이제 1순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큰 손들은 큰 손답게. 큰 손들은 이제 경제를 크게 보면 물가는 지금 안정된다. 네. 이제 2020 작년에는 이제 연간 물가가 5.1% 올랐어요. 음. 근데 올해 한국은행하고 KDI 전망은 한 네. 3%대 중반을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물가 상승이 네. 또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이제 거시적인 데이터를 다 보고 그러면 올해는 물가가 좀 떨어지겠구나. 물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 거니까 그럴 때 좀 긴 채권 사자. 뭐 논리적으로 너무나 맞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지라도 그 상승 폭은 좀 둔화될 가능성. 거의 왔다. 네. 누구 거의 뭐 걱정된다. 누구 말로는 목에 찼다라고 우리 추경호 장관 네. 부총리께서는 통일까지 올라갔다. 목구멍까지 네.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요 때는 좀 장기차가 조금 더 유리한 투자 맞아요. 전략이 아닐까라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채권 부위 주목할 뉴스 3개를 알아봤는데 굉장히 시황과도 밀접한 연결된 고리가 있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코너인데 그럼요. 네, 계속 되니까 주목해 주세요.